당진시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상위 12%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라사랑공원에서 제41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진행됐습니다. 송악스포츠센터와 국민스포츠센터에 개소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합니다. 해나루 항만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제철에게 예인선 업무 배제와 입찰 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라미드그룹과 당진시 복지재단이 당진시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완화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관계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3차례에 거쳐 완화하고 생업시설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2차례에 거쳐 안전하게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된 카페와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 참석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1단계 회복 방안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제44회 시문 상록문화제가 11월 6일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시문 상록문화제는 소설 상록수의 작가인 시문 선생의 상록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당진의 대표 문화축제입니다. 그분의 독립사상이라든가 문학정신 그리고 나름대로 소설가로서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얼을 기리고 그분의 업적을 널 알리고자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대면 문화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안전한 축제 관리 및 참여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방송됩니다. 본행사 공연 프로그램은 시문의 소리, 클래식 음악회,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비대면 문화제인 만큼 온라인 프로그램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언택트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처음 개최되는 것만큼 그 공연을 우리 시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전달할 겁니다. 한편 시문 상록문화제는 1977년 상록수 정신의 계승과 민족문화 및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김석재 당진 문화원장의 주도로 1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과 7월 송악스포츠센터 및 국민스포츠센터에 개소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속한 접종을 진행하고자 지난 4월 말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왔으며 특히 당진시 소방서에 전문 인력과 구급차를 지원받아 이상 반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 운반 관리해왔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코로나19 1차 접종자는 13만 8,682명으로 83.8%, 2차 접종자는 11만 8,931명으로 71.9%입니다. 예방접종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민간 위탁 의료기관 47개소와 접종 위탁 계약을 추진해왔으며 11월 이후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로 이관이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접종 대상자인 임산부와 12세부터 17세 소아청소년, 18세 이상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자 등의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상위 12% 시민에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당진시가 전체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당진시는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화합을 위해 우리 시도 자체 예산을 포함시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만 800여 명의 시민분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11월 초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확대와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 다양한 경제지원책을 폭넓게 시행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 이민자 또는 영주 자격 취득자로서 도내 체류하는 사람 등이며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타시도 전출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 절차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개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국세청 매출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비교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또는 당진시 자체 콜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와 당진시 복지재단, 라미드그룹은 25일 시청 목민홀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라미드그룹은 1억 원과 5년간 2천만 원씩 기부를 통해 총 2억 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당진시 복지재단과 협업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시의 기부를 결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병욱 라미드 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소외받고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라미드 그룹은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용지에 대중제 골프장 30홀과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2천억 원을 투입해 준공 전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당진시가 관내 기존 모범음식점 48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위한 일제점검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및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품위생법령상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모범업소 지정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 필수 항목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필요시 기술적 조사 등을 실시해 위생 등급 제로의 전환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며 점수 미달로 탈락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평가 완료 후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 개선 자금 우선용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기적 사후 관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장착과 음식점 위생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당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나라사랑공원에서 제41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령제에는 김국환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 지회장과 윤동현 당진부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들과 호국지사 유가족이 참석해 호국 영령들의 애국정신을 추모했습니다. 합동위령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1981년부터 거행되었습니다. 위령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추념사, 추도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김국환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 지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날 이 땅에 벌어졌던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선국선열이 만든 소중한 결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21년 세계 국방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어떤 때보다 강한 힘을 국방력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며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편 위령제가 행해진 호국지사 위령탑은 6.25 당시 무참히 희생된 당진 지역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세워졌습니다. 해나루 항만은 26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게 광탄선 예인선 업무 배제와 무기한 입찰 연기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나루 항만은 2014년 항만산업의 지역화 및 활성화를 위해 당진 항만관광공사를 포함해 130여 명의 당진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이며 예인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해나루 항만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해운대리점 업체가 예인선 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문제점이 지적되며 공개 입찰로 바뀌었지만 이후 현대제철이 입찰 하루 전에 별도의 해명 없이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인선 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예선사들이 집단 시위 등을 통해 입찰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입찰 참여에 대한 보복으로 그동안 배정되던 일체의 광탄선 예인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 도산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입찰 하루 전 황급하게 입찰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현대제철은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예인선 배정권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연기해온 공개 입찰을 즉시 시행할 예정인가? 셋째, 그동안 지역화 상생하겠다던 현대제철의 방침은 거짓말인가? 이번 사태로 인해 해나루 항만에 주주로 참여한 당진 시민 135명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대제철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나루 항만 정덕영 대표는 현대제철의 해명과 합당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